서양면에 있는 유카리 농장에 왔습니다. 유카리 농장 상당히 큽니다. 잠깐 사장님께 유카리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요즘 여름철인데 네. 관리하는 요령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이제 유칼리가 원래 이제 좀 고온 바습, 그러니까 저희 시기로 따졌을 때 이맘때쯤이죠. 장마철이 끝났을 때 아무래도 돼지가 많은 수분들을 머금고 있다 보니까 아침이든 저녁이든 좀 이슬 같은 것도 많이 내리고, 그리고 이제 낮에도 한낮에도 햇빛은 뜨겁지만 빨래를 빨아놨을 때 잘 안 마르는 이유가 이게 습도가 높아서 그렇거든요. 유칼립투스는 원래 습도가 높은 걸 굉장히 싫어해요. 건조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부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이 시기 때는 또 바람마저 좀 안 부니까 유칼리 관리를 잘 하는 요령은 일단은 햇빛을 잘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는 거지만 화분 위가 말랐을 때, 지금은 이제 이게 화분 위가 젖어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아침에 물을 줬기 때문에 이제 화분이 마르게 되면 위에 상토의 색깔이 밝아져요. 파란색으로. 그때 물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 때는 물을 너무 자주 주시는 것보다는 나무가 고개를 숙였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이 다 그렇지만 지금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점심 이후에 물을 줄 건데, 이제 물을 먹으면 꼭 고개를 들어요. 이 상태 때 물을 주는 게 중요한데, 티핑 포인트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유칼립투스가 짧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 숙임을 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얘네들이 회생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식물들은 그게 길어요. 근데 유칼립투스는 그게 반나절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놓치면 나무가 상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체크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나무 잎이 이 정도 숙였다 싶으면 얼른 물을 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화분 위를 한번 볼게요. 화분 위를 보면 아까 거는 조금 색깔이 검었지만 지금 보면 고슬고슬 말라 있죠. 이 상태가 물을 주는 적기예요. 지금 물을 줬을 때가 제일 얘가 건강하게 물을 흡수를 빨리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물은 저녁 시간대는 제외하시고 아침에 주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오후 5시 이후, 그러니까 절대로 오후 5시 이후로는 물을 주시지 않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물러지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여름에 네, 그거는 어떻게 따줘야 되나요? 어떻게 왜 되나요? 그러냐면 이제 그 곰팡이 균 때문에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점박이처럼 무늬가 생겼다가 점점 잎이 상하는 병이 있어요. 세균병인데 그건 꼭 약을 해주셔야 돼요. 가정에서는 어디 약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럼 가정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는 환기와 그리고 햇빛. 햇빛. 네, 자연 햇빛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희 집 햇빛 잘 드는 곳에 놨어요 보면은 통유리 옆에다가 놓거든요. 유리는 거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유리들이 75% 정도 UV 차단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유리가 아닌 바로 직사광선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두시면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그런 곳에서 키우는 나무들은 그런 병이 걸리지가 않죠. 그래서 햇빛을 잘 보여주는 게 관건이죠. 따줘도 상관없죠. 네, 그런 잎은 너무 보기 싫었을 때는 따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유칼리를 내가 얘가 속성수다 보니까 너무 크는 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여기 윗 성장점이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성장점인데 이 부분을 손톱으로 이렇게 톡 집어주고, 그리고 이제 아래 잎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도 이 성장점을 톡 잘라주면 나무는 키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옆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클 수 있는 수영을 만들 수 있으니까, 난 키가 크는 게 싫으면은 이렇게 맨 위에로 자라고 있는 이게 지금 성장점이거든요. 얘를 그냥 손톱으로 딱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깊게 자르진 마시고 마디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한 1.5cm 정도, 손가락 반마디 정도 되는 부분을 탁 집어주시면, 우리 화일 쪽으로 보면 적심이라고 하네. 그렇죠. 네, 그렇게 잡아주면 아무래도 목대도 빨리 두꺼워지고 엽순이 더 풍성해지면서 키는 작지만 풍성한 나무를 만들 수가 있죠. 폴리안이네요. 폴리안에 네.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면. 폴리안이요. 우리나라에서도 폴리안이 유칼립투스 중에서는 가장 인기적으로 팔리고 있는데, 키우는 난이도가 굉장히 유칼립투스 중에서는 조금 낮은, 굉장히 키우기가 편한 종인데요. 일단 물도 좋아하고 바람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빛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바람이에요. 얘네들은 거진 바람이 키운다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바람이 7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없는 날 같은 경우는 선풍기 같은 거를 틀어서 회전 같은 걸 시켜서 직바람을 계속 맞는 것보다는
나무가 조금 바람을 맞았다. 요즘에 선풍기 보면 자연풍이라는 기능 있잖아요. 그 기능으로 틀어놓으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없는 날은 환기가 될 수 있게끔 선풍기를 조금 틀어주시는 게 나무를 또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일단 폴리아는 안타티멘이라는 성분이 조금 다른 유칼립투스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네올 성분도 있지만 시네올 성분은 굉장히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안타티멘이 주로 하는 거는 신경을, 그러니까 어딘가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집안에다 키웠을 때 한 1m 정도 되는 나무가 한 7, 8평 정도를 커버를 해주니까 아주 좋은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죠. 사이언스는 금전수라고도 하고 네, 기업선물에도 그렇죠. 상당히 호주를 좋다고 가니까 그러던데. 호주에 가면 음식점이나 뭐 이렇게 장사하는 옷집 이런 집 앞에 꼭 폴리아니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는 왜 이렇게 갖다 놓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장사하는 집에 보면 이런 나무가 있던데, 폴리아니 있던데 했더니, 폴리아니 이제 호주 그 동전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갖다 놓으면 장사가 잘 된다 라는 그런 속설이 있더라고요. 부자 되시려면은 꼭 하나는 네, 그렇죠. 그래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사하는 집에다가는 하나씩 갖다 놓으면 아마도 돈이 조금 잘 들어오는 행운의 행운을 불러주는 나무네요. 나무죠. 요 글로벌스도 있고요. 네, 글루블루스도 예, 있고 여기 레몬검도 레몬금도 있는데 레몬금이 상당히 향이 강하던데요. 네, 이제 이게 시트로넬라 향이라고 해서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기 기피제의 주 원료가 이 잎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철 이제 모기가 이제 기승을 부릴 때잖아요. 그래서 레몬검 하나 정도 갖다 놓으면 집에 모기와 파리를 뭐 박멸은 못해도 한 7, 80% 이상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하나 정도 키우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코도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네. 아우.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일단 시네올이 높은 글루블루스, 그리고 안타티멘이 높은, 그 다음에 폴리안, 그 다음에 시트로넬라 향이 많이 들어있는 레몬검, 이 삼총사를 키우게 됐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죠. 그래서 한 가지를 여러 가지 키우는 것도, 한 가지를 여러 개 키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각기 다른 아이들을 하나씩 놓는 것도, 그리고 같은 유칼립투스라고는 하지만 잎에 생긴 모양, 그리고 뭐 색깔, 이런 것도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같은 유칼리지만 정말 천차만별의 잎을 줄 수도 있고. 유칼립투스가 네. 시네올 성분이 많다고 그래서 네. 뭐 기침, 가래, 천식, 그렇죠. 뭐 아토피 좋다 하는데 네, 뭐 일반 사람들은 네. 그냥 생각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느끼질 못하거든요. 아, 그쵸. 근데 이제 어떤 약이든 그냥 하루 이틀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약은 없잖아요. 장기간 어느 정도 놨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이걸 키우고 나서 한 두어 달 있으니까 정말 저 같은 경우 이 글루블루스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제 수면장애가 심해서 요거를 이제 차 잎으로 내서 판매하는 게 있어요, 호주에서. 그래서 그거를 한 2달 정도 먹으니까, 근데 저는 첫날 먹은 날부터 굉장히 잠은 편하게 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햇빛에 익히게 되면 뒤에 잎을 보면 지금 얘는 아직 하얗죠. 이 줄기가 하얗죠.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줄기가 빨갛죠. 네. 이런 아이들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냥 빨간 거. 네, 이런 애들은 그냥 그늘 있죠. 아파트에도 보면은 그 뒷베란다라고 해서 빛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곳에다가 반나절 정도 말렸다가 저는 좀 권장을 해드리는 거는, 호주에서는 그 냉동 건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반 건조를 시킨 다음에 냉동실에 3일 정도 놔뒀다가 꺼내면 그게 만지면 아삭하고 바스러져요. 그러면 티스푼 하나 정도 해가지고 한 잔 마시고 자면 정말 잠은 드셔본 분만 알겠지만 코알라가 이거를 먹고 하루에 22시간 정도 잔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짓 깨어있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인데 그 3시간 동안은 그 불면증에도 상당히 좋다는 거네요. 유칼립투스 잎을 뜯어먹고 나머지는 거진 잠을 자죠. 다량의 알코올 성분도 있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천식이 굉장히 심한 환자였었는데 요거를 잠복하고 나서 지금은 현재 천식 약이나 이런 것도 복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도 작업장에 꽃 작업할 때 네. 이거 말려가지고 걸어놓으면은 네. 코가 뻥 뚫리는 그럼요. 느낌도 들고 비염에도 상당히 효과가 비염이 있는 분들이 좋더라고요. 대부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잠을 자면 입으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코로 호흡을 해요. 코로 호흡을 하는
그 산소만이 뇌로 전달이 되거든요. 입으로 아무리 숨을 열심히 쉬어도 뇌로는 산소가 가지 못해요. 그래서 비염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 산소를 잘 못하니까 뇌에 산소가 지급이 잘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지나 기관지 계열의 좋은 나무들은 집에 그냥 잘 두기만 해도 도움이 되니까 단순히 그 순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자기의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한번 잘 키워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예,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